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그 집주인하고 잘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좀 불안불안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네. 내용 증명을 어떻게 쓰는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요. 다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음. 그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놓고 분쟁은 끊이지 않을 건데 최근 아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폭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집주인,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을 네.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알아볼까 좋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이어서 이제 내용 증명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일십할 수 있으니까. 네, 소장 보내야 될 거예요. 그것까지 가나요? 소장 작성이 이 네. 뒤에 영상에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네. 아저씨 정말 못생겼어요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내용 증명은 아저씨 정말 못생겼어요 라는 걸 보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주는 의미인 거지 그 아저씨 정말 못생겼어요 라는 거에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진 않죠. 그쵸. 물론 불타를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볼까 해요. 또 경우의 수가 있나요? 하나는 임대차 해지 통고. 임대차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해지 통고를 하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보증금 반환 독촉입니다. 아. 빨리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그래 내가 이사 갈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 두 가지. 네. 먼저 내용 증명 양식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 증명 양식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 아무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하나 다운로드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다 이 양식은 해 놓을 테니까 다운 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전에 네. 해지 통보를 해야 돼요. 그쵸. 그죠? 그게 안 되면 묵시적 갱신된다고 하죠. 그쵸. 설령 근데 이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알려두시고요. 네. 진짜 한번 써볼까요? 좋습니다. 발씨는 제가 임차인이니까 오경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소, 주소를 한번 쭉 주소. 적겠죠. 집이 서초구 집이라고 할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땡땡땡 다시 땡땡 함소. 저 임대인이에요? 네, 임대인 해드릴게요. 서울 잠수탄 임대인. 용산구 좋은 동네 사십니다. 용산구 한남동. 제목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되는데 양식이 네. 있으니까 하나 적어볼게요. 먼저 네. 그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자, 보통은 그 네. 내용 증명 쓰실 때 맨 첫 번째에다가 상대방의 축복하는 멘트를 넣습니다. 어떻게 넣어요? 귀내에 뭐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진짜. 상대가 회사하면은 귀사에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이거 보통 안 초반에 넣으셔도 넣어야 상관없어요. 돼요?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넣는다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신인인 오경수와 수신인인 함소영관의 계약 관계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적어야죠. 여기 본인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발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본 발신인은 이름 써도 돼요? 그럼 함소영은 뭐 오경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2011년 11월 16일 날 또 이럴 때는 상대방을 귀하 이렇게 얘기해야 아. 됩니다.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협박할 때 네. 되게 좋아요. 많이 해보셨어. 서초구 서초동 땡땡땡 다시 땡땡. 원래는 이 뒤에 뭐가 많이 붙을 거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은 임대차 목적물 해가지고 거기에 뭐 여기서 다 대지 면적 어쩌고 이거 다 쓰는데 그거 다 쓰실 필요는 없고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거는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과 그쵸. 보증금 이런 거겠죠. 그쵸. 제일 임대차 중요하죠. 기간을 씁니다. 임대차 기간이 보통은 2021년 11월 16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날 임대차 계약이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인도는 그달 말일 뭐 이럴 줄 하니까 미리 하잖아요. 네네. 계약은.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11월 31일부터 네. 2년이죠. 2023년 11월 29일까지라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로 할까요? 얼마 7억 원으로 할까요? 했습니다. 7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함 이런 이걸 한번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계약을 계속 반복해야 될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런 다음에 계약 관계를 수로 썼잖아요. 네. 우리는 먼저 해지 통보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조 제2항 이게 법조문을 딱딱딱 찝어주면은 네. 상대방이 부담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 저희 영상 보시고 그냥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하고만 날짜랑만 그렇죠. 바꾸면 그럼요, 되잖아요. 그럼요. 자,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임차인인 발신인은 임차인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신인은 이 내용 증명의 도달로 귀하에게 이 사건 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네가 받으면 해지된 거야 그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해지 통지는 사실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그래요? 간단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해지합니다. 네. 끝. 이 정도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락 좀 받아주세요. 그렇죠. 연락 회신을 꼭 해달라. 이거 네. 받으면 회신을 꼭 네, 해달라. 뭐 아니면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확답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밑에다가 그거까지 쓰는 겁니다. 넣어야겠다, 네, 근데. 그 밑에다 쓰는 겁니다. 네. 귀하께서 이 내용 증명을 수령한 즉시 그러면 네. 어디로 연락해달라? 나한테 연락처 그것도 남겨야죠. 남겨야죠. 맞아요. 자, 발신인 그러면은 010 여기다 남기라는 거예요. 땅땅땅땅에 네. 땅땅땅땅. 아니면 또 이메일 주소 남기셔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AB 본인이 뭐 연락받기 그렇죠. 편한 A, 대로. B, C, D, E 그다음에 보통 제가 Gmail 쓰거든요. gmail.com. 네. 이게 회신을 바라며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인 2023년 11월 11월 29일이었죠. 네. 29일에 임대차 보증금 7억 원. 본 발송인에게 지급할 것을 확답해 다시 주시기 한번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명하셔도 되고 도장 찍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막상 해놓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백지에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막막하죠. 잘 안 돼요. 막막해. 이거 그대로 베껴가세요. 이번에는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독촉. 근데 독촉장도 본인이 쓸 수 있어요? 누가 써줘요? 그럼? 내가 쓸 수 있구나. 그럼요. 빨리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 위는 똑같겠죠. 발신인, 수신인, 그쵸. 그다음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촉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있어 보여.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축복 멘트 한번 하지 무슨 말아주시고. 축복이야 지금 7억을 안 갚고 지금 잠수 탔는데. 네, 이번 항은 이제 계약 관계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2022년 11월 6일에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네. 이런 게 쭉 이제 대놓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쵸. 사망부터가 좀 달라지겠죠. 네. 먼저 이렇게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지 통고를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먼저 언제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미리 한번 써주는 거예요. 알려줘야죠. 네. 2023년 2023년 5월 17일 임대차 계약에 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귀하는 2023년 11월 29일 네. 본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언제까지 맞아요. 확답을 달라. 언제까지 달라 이 말을 해야 되고요. 네. 안 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사고도 달라지는 이제 거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쓰는 겁니다. 이제 날짜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11월 29일에 내가 못 받았잖아요. 네. 한 달 정도 적을 거예요? 네. 한 달. 12월 31일까지 위 임대차 보증금 7억 원을 지급. 그리고 지급 계좌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어디로 보내라. 써야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때부터 협박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살짝 이제 앞에 존중을 해줬으니까. 귀하 어쩌고 다 현주 그래. 했으니까 협박 메시지. 어떻게 좀 할 발신인은 부득이 귀하에 대한 법적 조치.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제기 등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왜 등이라고 했냐면 네. 가압류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을 하는 거래. 이거 말고 다른 절차도 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예정이며 또 뭐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이 경우 본 발신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것은 그럼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네. 어떻게 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비용 등 일체의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일체의 소송 비용은 네. 패소자인 귀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거 하는 진짜 거예요. 변호사가 써준 것 같다. 패소 비용까지 다 물리겠다는 거예요. 오, 센데. 그래서 좋아. 이제 날짜 쓰고 서명 서명하고. 해서 보내시면 내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증명 세 부를 만드셔야 되고요. 네. 우체국에 다 그래요? 가져가서 한 분은 상대방한테 보내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내가. 한 분은 이제 거기다 내용 증명이 했다는 그 도장을 찍어서 돌려주거든요. 네. 그걸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임대차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시는 겁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양식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사항만 수정해서. 이거 지금 예시례만 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안에 가보면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적 조언 받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면 오늘도 역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